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이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건 지금 옆에 있는 이 도면 가지고 지금 제가 몇 번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이전에 2번의 영상이 있었고 3번째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전 영상들을 보고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이전에 했던 작업 결과물을 갖고 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덜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 간단한 도면 가지고 쟤는 지금 얼마를 울고 먹는 거냐, 좀 다른 도면 좀 하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거보다는 다른 도면을 작업을 이어가기보다는 일단 모델링의 초반에 이 개념을 좀 잘 잡는 게 중요해서 지금 모델링의 다양한 방식에 따른 특성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했던 거는 이제 형상을 참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맥의 변수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에서 우리가 관리 포인트에 따라서 맥의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맥의 변수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수 기입하면 나오는 이제 치수 맥의 변수를 통해 가지고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자 맥의 변수를 따로 만들어서 걔를 관리 포인트로 삼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적용하는 방법까지 마지막에 했었습니다. 그때 사용을 했던 게 이제 솔리드 모델링 예제 1-4번이죠. 이걸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기억도 상기시킬 겸 해서. 자, 일단은 맥의 변수 지난번에 들어갔을 때,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기 위쪽에 관리, 그 다음에 여기서 맥의 변수를 눌러서 들어왔습니다. 약간 좀 띠띠하게 그거 할 때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띠띠하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저 관리 쪽에서 저 맥의 변수를 잘 안 눌러요. 안 누르고, 이제 어디서 누르냐면, 요 위쪽에 보면 신성 메뉴라고 이렇게 미리 빠져나와 있는 이제 메뉴들이 있죠. 여기서 뒤에 이제 요 화살표를 확장을 하면 여기에 맥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제 작업할 때 관리를 누르지 않고 바로 그냥 요 위에서 눌렀는데 어제 영상을 찍다 순간적으로 누르려고 딱 왔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이제 화면을 반반 갈라서 쓰니까 이게 좁아가지고 축소돼 있었던 건데 순간 축소돼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없네? 어디 있었더라? 막 그러면서 이거 생각을 하느라 약간 요 관리 누르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뒤에 이제 확장을 해서 여기서 fx 요거를 딱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고 맥의 변수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접대 만든 건 요 밑으로 스크롤해서 내리면 BHG, BHD 이렇게 사용자 맥의 변수라는 걸 따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장점은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은 말씀 안 드렸어요. 사용자 맥의 변수를 사용하면 단점이 뭐냐?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릴 건데 단점이라는 건 지금 여기 35 여기에 맥의 변수 하나가 생성이 된 겁니다. 뭐 이게 여기 이제 뭐 D1이다 아니면 D2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35도 맥의 변수가 하나 만들어준 거죠. 만약에 얘가 D1이라면 얘는 D2가 되겠죠. 근데 이 두 개의 맥의 변수를 뭘로? BHC 라는 맥의 변수를 이용해서 이 맥의 변수의 값을 BHC 값으로 동기화하고 D2의 값을 BHC 값으로 동기화를 한 거예요. 이게 단점입니다. 왜 단점이냐면 맥의 변수가 하나, 두 개에서 끝날 걸 세 개로 만드는 거예요. 맥의 변수도 하나의 요소예요. 하나의 요소니까 뭐예요? 용량을 차지합니다. 맥의 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용량은 커지는 거죠. 즉 사용자 맥의 변수를 아예 안 썼다고 한다면 맥의 변수의 개수가 늘질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용량은 오히려 줄어들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맥의 변수가 하나씩 활성됐고 이게 BHD입니다. 이걸로 동기화가 된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4개의 맥의 변수를 가지고 모델링이 끝나야 되는 파일이 2개의 파일이 추가돼서 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저 2개에 대한 용량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즉 사용자 맥의 변수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결국 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하는 업무 포지션에서 용량이 늘어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사용자 맥의 변수는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회사는 왜 사용자 맥의 변수를 많이 써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회사는 파일 자체의 용량보다는 파일 관리가 더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절대적으로 이렇다고 할 수 없지만 그 회사가 추구하는 업무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 포커스가 있어요. 관리가 위주냐 아니면
많은 파일, 대용량 파일을 다루기 때문에 그 파일들의 용량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회사의 내가 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어디가 맞다, 어떤 방식이 맞다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다른 모델링을 할 때, 이 이후의 모델링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사용자 맥에벤스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사용자 맥에벤스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ESC. 자,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원래 이제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파일을 그대로 썼으면 좋겠는데 이 파일을 그대로 못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사용자 맥에벤스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파일 용량이 늘어났어요. 나중에 용량 비교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파일은 그대로 못 사용을 못 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복습해서 다시 이제 필요한 형태까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했던 솔리드 모델링 예제 01-1번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었죠. 네,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 구멍만 추가적으로 뚫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면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눌러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원 그려야 되니까 중심점 원 그려야 되니까 컨트롤 쉬프트 C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지름이 지금 30하고 35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정 순서에 따르자고 한다면 작은 직경을 먼저 뚫어준다. 그렇죠? 30. 자,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됐습니다. ESC. 자, 명령 이제 종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심하고 요 밑에 원점 맞아야 되는데 좀 빠르게 하려면 F7 눌러서 그래픽 슬라이스 키고 자,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이니까 I 눌러주고 그쵸? 네, 한글이네요. 영문으로 바꿔서 I.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심점과 여기 있는 중심점을 이렇게 일치시키죠. 자, 그리고 높이값 입력해야겠죠? D. 지수 D 해가지고 자, 여기서 예. 그 다음에 2원 예 눌러서 이렇게 빼고 내려놓고 여기가 100이죠. 100. 네, 100.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럼 이제 완전 정의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2D 스케치 마침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빨리 하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바로 3D 모형의 돌출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돌출 단축키 2였잖아요. 그래서 2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2. 바로 돌출이 나오죠. 네, 바로 이 상태에서 돌출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구멍을 뚫어줄 거니까 출력에서 부를 절단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완전히 관통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거리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전체 관통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화면을 돌려보면 이렇게 완전히 뻥 뚫리게 그렇죠? 이 상태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 구멍 뚫었고 거기다 이제 35파이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면을 선택을 하고 플러스 스케치 작성이죠. 스케치 작성 눌러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컨트롤 쉬프트 C 중심점은 저 30파이 원의 중심과 동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30파이 원 표면 여기다 딱 마우스를 갖다 대시는 거예요. 클릭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한번 대시는 거예요. 대가지고 좀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가운데 점이 나오고 요 점에다가 갖다 대서 녹색이 되고 자 이때 클릭 이렇게 당겨서 35 그렇죠?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30파이 원의 높이를 수정을 하면 35파이 원의 높이도 같이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동기화가 되는 거죠. 형상을 투영을 하고, 그쵸? 자동으로 투영한 거예요. 자동 투영하고, 자동 투영된 원의 중심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거죠. 이걸 이제 형상 참조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걸 돌출해 줄 거니까 이 안쪽에 영역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뚫어줄 거니까 절단. 그리고 깊이는 11mm죠. 11. 자, 반대쪽도 똑같이 작업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지난번 영상에 따르면, 뭐 이미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걸 미러를 하지 누가 똑같이 반대쪽에다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지금은 미러를 안 배운 상태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한다. 라고 하면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방금 전에 깊이값. 깊이값이, 메가베스 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건 동기화를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35파, 여기 같은 베어링이 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할 거니까. 항상. 그 조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맥에버스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위쪽에 올라가서 fx 내가 이제 방금 전에 줬던 11이라는 치수가 맥에버스 뭐에서 쓰고 있냐? D11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D11이라는 맥에버스를 내가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요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그다음에 원도 내가 그리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원하고 동기화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지난 영상에서 이제 마지막에는 사용자 맥에버스를 만들어서 동기화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맥에버스를 만들지 않고 동기화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 형상 투영. 얘를 투영을 하고 투영한 것 자체가 하나의 스케치가 되죠. 여기서 ESC 명령은 종료를 하고 돌출 2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요거 이제 11값, 값이 제대로 입력됐네. 근데 저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요쪽 반대쪽 뚫어준 거 깊이랑 동기화를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 맥에버스 명이 뭐라 그랬어요? D11 확인했죠? 이거 한글이었네. 영문으로 D 캡스록 돼 있네요. D11. 저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네요. 이런 현상이 요새 인벤트에서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요거 하면은 지금 느낌표 떠 있죠. 입력 안 됩니다. 계산할 수 없어요. D11 이렇게 하면 입력이 안 되고 저게 이제 요새 들어서 인벤트에서 저 현상이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지금 영상 찍으면서 계속 저런 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정강문자, 반강문자 그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정강문자, 반강문자 저는 알트 플러스 했던가? D11 안 되네요. 그럼 알트 마이너스였나? D11 해소가 안 되네요. 일단 어쨌든 저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키보드 정강문자, 반강문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단축키로 알트 플러스, 알트 마이너스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럴 때는 일단 지우고 여기 확장해보죠. 여기 확장하면 D11이 여기 전에 제가 한번 썼어가지고 있네요. D11 아마 이제 저 현상이 안 일어나면 키보드로 그냥 D11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정강문자, 반강문자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해결법을 아직 정확하게 못 찾았어요. 프로그램 사용 중간에. 그래서 저도 저거 나오면 한번 저장하고 껐다 켜고 다시 하거든요. 인벤터를. 근데 저거 해결하는 방법을 좀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지금 알려 못 드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해결하는 방법 명확하게 알게 되면 알려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인벤터 쓰시는 분들 중에 저 정강문자, 반강문자 저 어떤 키 값이 잘못 입력되는 거 저 현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답글로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D11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파내는 거죠. 파내는 걸로 바꿔주면 이렇게 그렇죠? 바뀌고 자, 확인. 이렇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요 앞쪽에 있는 요거 뚫어준 게 돌출 3이죠. 돌출 3에서 요 스케치 값을 요 지름 값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돌출 3 자체가 갖고 있는 깊이 값을 바꾸면 같이 바뀌는 형태로 그렇죠? 그렇게 모델링이 됐습니다. 이제 요런 순서로 지난번에 모델링을 여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다른 이름 지금 다시 1로 돼 있는데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시 5로 우리가 4까지 했으니까 다시 5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자, 이렇게 다시 5까지 저장을 했습니다. 요때 여기도 그 정강문자 반강문자 영향이 가네요. 약간 중간에 약간 공백이 있죠. 저 현상이 왜 일어나지? 알트 플러스 알트 마이너스 요 현상이 자 지금 영상이 잠깐 제가 아마 편집했을 거예요. 편집해서 약간 끊길 겁니다. 정강문자 반강문자 신경 써가지고 요거 좀 정확하게 확인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알트 플러스가 맞아요. 정강문자 반강문자 해소라는 게 근데 그 키가 안 먹힌 게 제가 플러스를 넘버패드 10키죠. 10키 10키에 있는 플러스를 알트누하고 10키에 있는 플러스를 눌렀는데 이게 넘버패드에 있는 걸 누르면 안 되고 그냥 메인 키보드의 위쪽에 있는 그 플러스 이코라고 같이 써져 있는 그거를 이제 알트키 누르면 정강문자 반강문자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해결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거 잠깐 찾느라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이름이 약간 좀 이상하게 저장되긴 했는데 이게 좀 공백 생겨가지고
어찌됐든,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어요. 이제 요걸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하는 작업 공정 순서에 맞춰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정 순서에 맞춰서 작업하는 거 외에 이제 다른 방식들이 몇 가지 존재를 해요. 지금 이걸 할 때는 이제 여기 이제 부품의 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올려가면서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요렇게 해서 뚝뚝뚝 딱 요렇게 하면 예, 사라졌죠. 명령들이 다 이렇게 억제가 됐습니다. 억제가 돼 있는데 이 부품의 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명령을 실행한 순서대로 이제 모델링이 쌓이잖아요. 쌓이는데 그 돌출 1과 돌출 2 사이에 다른 작업을 하나 추가하고 싶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요 부품의 끝이라는 거 올려놓으면은 요 뒤에 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저 작업이 안 된 상태로 돌아갑니다. 잠깐 억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용은 남아 있는데 억제가 돼 있다가 여기다가 내가 뭐 다른 작업을 추가한 다음에 얘를 뚝뚝뚝뚝뚝 내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추가된 작업도 남고. 그래서 원래 이제 중간 단계에다가 다른 작업을 끼워 넣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요렇게 요걸 이제 롤백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거든요. 롤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롤백을 해주는데 요걸로 우리가 공정 단계를 볼 수 있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재료를 갖고 와서 이렇게 T자 형태로, T자 뒤집어진 형태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30파이 구멍을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한쪽에 35파이 구멍을 가공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35파이 구멍을 가공한다. 이런 순서로 이제 공정의 순서대로 이제 모델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모델링 할 때 솔직히 말하면은 좀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중간에 돌출 2라는 단계가 하나 들어가잖아. 이거를 생략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걸 생략시키는 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작업했던 걸 다시 불러와가지고 할게요. 자, 여기 홈 눌러서 홈으로 갈게요. 홈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거 불러와가지고 했잖아요. 솔리드 모델링 예제 01-1.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다시 열게요. 다시 열고, 요걸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 저장을 할게요. 혹시 실수로 덮어 씌울 수도 있으니까.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렇죠? 그러면 요번엔 6번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앞에 공백이 없게 들어가죠. 예. 제가 아까 그거 찾아가지고 했거든요. 정강문자, 방향문자는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장. 자, 작업을 하는데, 이 처음에 구멍을 애당초 요 돌출 1,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스케치. 그쵸? 이 스케치 더블 클릭하고, 어차피 그 높이에 있을 거잖아요. 여기다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C 해가지고, 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I. 수직 구속 조건이죠. 중심점과 여기 중간점. 맞춰주고, D. 치수죠. 치수를 이용을 해서 높이를 땅. 애당초 이 스케치를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러면 스케치가 두 개일 필요도 없고, 요 하나 안에 다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 오른쪽 클릭 스케치 마침으로 갈게요. 스케치 마침으로 가고, 저기 원을 그려줬는데 바뀌는 게 없네. 왜냐면 저렇게 되면은 내가 기존에 잡았던 프로파일 영역 안에 스케치가 추가된 거잖아요. 그럼 그 두 개를 다 선택한 걸로 얘는 인지를 해요. 애당초 그렇게 돌출을 했으니까. 그거 바꿔주려면 돌출 1을 더블 클릭하고, 자, 여기서 프로파일 두 개로 돼 있죠. 한 개가 아니라. 자, 이거 꺼버리고, 요 영역만 선택을 해서, 애당초 이걸 돌출을 해줄 때, 이렇게 구멍이 뚫린 채로 돌출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빨라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작업을 잇는 거죠. 그러니까, 돌출 1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면 잡고, 플러스 스케치 작성해주고, 컨트롤 쉬프트 C, 자, 이 원의 중심, 35. 자, 이 상태에서 ESC, 돌출 2. 그 다음에 요 영역 잡고, 그쵸? 그 다음에 절단, 깊이는 11. 확인.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그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확장해서 FX 가가지고
11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돌출 2에 사용된 거 D9에 11. 지금 보면 앞전 단계에서 우리 이거 확인할 때 어떻게 했어요? D11이었잖아요. 그쵸? 저 깊이 값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개 변수가 줄었단 얘기예요. 매개 변수가 줄어버렸단 얘기예요. 두 개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일 용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파일 용량 기준으로 작업을 할 때는 스케치를 가급적이면 하나로 통합해서 한 번에 돌출시켜주는 거. 그쵸? 저 구멍을 파는 행위를 별도로 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파일 용량이. 지금 벌써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줄었으니까. 그쵸?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게 돌출이 줄어서 그래요. 돌출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매개 변수가 두 개예요. 기본 매개 변수가. 그래서 돌출해주는 거리값하고 돌출할 때 테이프 각도.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생성되는데 얘는 그 두 개가 빠지니까 갑자기 D9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D9니까 이제 아까랑 다르게 가겠죠. 요 뒤로 돌려서 아까랑 똑같이 작업하면 여기는 플러스. 요거 다른 방식으로 할까요? 이제 요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기왕에 이제 스케치를 한꺼번에 쓴다라는 개념을 했을 때 지금 돌출 2가 이 원의 직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케치. 그쵸? 이 스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반대쪽을 뚫어줄 때도 요 스케치 2를 그대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스케치 2를 오른쪽 클릭해서 가시성. Alt V죠. Alt V. 가시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돌출 2 해줘요. 그리고 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요. 요 안쪽이 선택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안쪽은 뚫려 있으니까. 요 안쪽 프로파일을 요 이제 링 쪽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 시작이 한 개 스케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이가 꺼짐 눌러주고 면을 이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면에서부터 그 다음에 거리는 값을 입력을 하는데 여기는 뭐 D9 그렇죠? 우리 D9였죠. 그거를 미리까지 다 선택을 해서 소문자 D9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뚫어줄 거니까 반대 방향 절단 이렇게 해서 요 방향이 아니니까 반대 방향도 바꿔줘야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확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케치를 공유해서도 할 수 있어요. 요것도 똑같은 효과가 있죠. 왜냐면 이 스케치 값 자체를 바꾸면 바뀌니까. 그러면 요 스케치를 공유해서 하면 스케치라는 요소를 우리가 돌출을 하면서 하나를 더 만들었잖아요. 스케치 2가 아니라 스케치 3이 나와야 되는데 스케치 3이 생기지 않아도 되죠. 스케치 2라는 요소 하나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스케치 3에서 형상 투영한 선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그냥 스케치 2에 있는 형상을 그대로 사용을 했으니까 이미 있는 걸 썼잖아. 그럼 얘 용량이 또 더 줄죠. 그렇죠? 그럼 용량 관리가 민감한 방식은 가급적이면 이 스케치를 하나로 공유해서 쓰는 방식을 택해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앞에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제 그 차이는 좀 이따 할게요. 어쨌든 다 그렸으니까 공유했을 때는 반드시 얘를 선택을 하고 Alt V 가시성을 꺼주셔야 돼요. 다 사용하고 나면 자, 홈 버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저장할게요. 컨트롤 S.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솔리드 모델링 예제 01-05- 요거 01-5 요거 했고 그다음에 요거 했어요. 근데 요 두 개 차이가 검색기 쪽을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축소해 놓을게요. 요거 축소해 놓으면 축소가 아니야. 이거는 축소가 아니구나. 보시면 돌출 1, 2, 3, 4 4개를 썼고 얘는 돌출 1, 돌출 2, 돌출 3 썼고 그 다음에 이거 확장해 보면 돌출 4에 스케치 4가 따로 있고 돌출 3에 스케치 3이 따로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스케치 2가 돌출 2와 돌출 3이 같이 쓰고 있다. 전체적인 요소의 개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의 요소가 용량이 작을 거다. 실제로 이제 용량은 비교해서 볼 거예요. 자,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할 말 있죠. 아니 우리가 이제 돌출도 배우고 회전도 배웠는데 왜 자꾸 돌출만 갖고 얘기하는데 회전은 언제 나오냐? 네, 지금 나올 겁니다. 자, 안쪽에 있는 이 구멍,
구멍을 뚫어주는데 우리가 돌출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구멍을 뚫어줄 때 회전으로 이 구멍을 만들어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돌출로 만드는 게 나아? 아니면 회전으로 만드는 게 나아? 이거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또 새로 만들어야겠죠. 일단은 이 구멍이 안 뚫린 걸 갖고 올게요. 안 뚫린 거. 다시 한번 홈으로 가서 계속 안 뚫린 건 지금 01-1을 쓰고 있죠.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열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이번에는 6번까지 썼으니까 7번으로 가야겠네요. 7번으로 갈게. 저장. 자, 이제 회전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학생분들한테 꼭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이 전체 영상의 가운데에 단면을 그리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가장 무식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식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처음 하는 학생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최소한 자격시험 보러 가는 단계까지 가셨다고 하면, 뭐 MFG든지 아니면 국가자격시험이든지, 그 단계까지 갔다 그러면 그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행동을 모든 강사들이 방치를 해요. 그게 잘못된 걸 전혀 못 느끼는 건지 강사님들이 그거를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떤 두 가지 양상이냐면, 여기가 높이가 100이잖아요. 100이면 이거 이제 우리가 회전으로 하려면 이 절반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심축을 기준으로 절반의 이 형상을 그려야 돼요. 스케치를. 근데 얘를 어디다 그리냐인데, 좀 요 가운데에서 우측에서 본 요 절반의 단면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해서 요 가운데 있는 요 평면에다가 요 절반을 이제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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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제 얘를 이렇게 돌린다. 이러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바라봐가지고 여기서 이 평면에다가 요런 평면에다가 이렇게 절반을 그리는 거예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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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그리고 이제 얘를 돌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그 방금 전에 봤던 우측에서 봤던 평면에다 그리든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제 위에서 바라본 걸 가정해서 절반을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 높이 100에 지금 이 지점에 평면이 없어요. 스케치를 그릴 만한 평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작업 피처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작업 피처. 그래서 작업 피처를 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바닥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작업 피처가 안 됐네요. 작업 피처를 클릭하고, 왜 클릭이 안 되지? 작업 피처. 네, 클릭하고, 네, 확장만 되네. 이게 확장돼가지고 얘를 평면을 선택해야겠네요. 평면. 네. 평면 선택하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얘를 잡아 당겨서, 올려서, 지금 요 방향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을 하고 스케치를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업 평면이라는 게 하나 추가됐습니다. 물론 저기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저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만드는 게 맞겠죠. 근데 방식이 두 가지라 했잖아요. 위에서 본 방식도 있지만 우측에서 본 방식으로 하면 중립면에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중립면은, 자, 컨트롤 Z로 저거 만든 건 취소할게요. 자, 중립면은 딱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여기 중립면이 없어요. 여기 중립면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업 피처에서 평면을 선택하고 이면하고 반대면을 클릭을 해서 가운데 중립면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평면을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었고, 지금도 평면을 하나 추가로 만들었고, 선생님
아무 차이가 없네요. 근데 왜 아까 거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것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MFG 2급 채점 해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요. 저렇게 작업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이 평면은 만들지 않아도 있어요. 제가 초반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초반부터. 3D 영상은 항상 뭘 갖고 있다? 기본적인 평면을 갖고 있다. 원점 좌표계와 연결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XY 평면, YZ 평면, XZ 평면. 이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세 개 평면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 중립면 뭐예요? 중립면이, YZ 평면이죠. YZ 평면이에요. YZ 평면은 있잖아요. 있는데 또 만드는 거야. 단지 지금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왜? 우리 스케치처럼, 스케치 쓰고 나면 뭐가 돼요? 가시성이 꺼져가지고 안 보이게 되잖아. 기본적으로 안 보인다고. 그럼 있는 건데 또 만든 거야. 용량 낭비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위에서 본 걸로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뭐예요? 있는 거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방향을 다르게 선택을 해가지고 추가로 하나 더 만든 거야. 이것도 용량 낭비야. 비효율이라고, 비효율. 근데 왜 이걸 방치하고 있냐 이거지.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 왜 방치할까요? 본인이 그걸 학생들한테 이해시키기 귀찮아요. 결과만 똑같이 나왔으면 됐지. 그러니까 학원 강사님들이 말하는 그 3D CAD에서 결과만 똑같이 나오면 돼 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 나 너한테 이것저것 설명하기 귀찮다. 너 이해시키기 나 귀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 괜찮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D 모델링에서 방식이 다양한 건 맞는데 아무렇게나 작업해도 된다? 그건 솔직히 말하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업하셔야 돼요. 더욱이나 3D는 더더욱이 그래요. 왜? 3D는 기본적으로 용량을 많이 먹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에 항상 많은 부하를 줘요. 내가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성능 자체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만들어도 돼요. 왜 안 만들어도 되느냐? 있잖아. 어디에? 원점에. 어디에? 여기 YZ 평면이. 떡하니 버젓이 있는데 왜 만드냐고. 솔직히 말하면 매니팩처 2급에서 저 부분이 감점이 되느냐, 추가로 내가 더 만들면 감점이 되느냐, 자격시험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추가로 더 만들어도 감점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만이에요. 왜 감점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감점을 하면은 나오는 민원 자체, 그러니까 이의제기죠, 이의제기. 아니 이거 왜 감점이에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과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고 싸우자고 들어요. 근데 민간 자격들은 안타깝게 응시생들한테 쩔쩔매요. 제가 얘기하지만 민간 자격들은 절대 응시생한테 쩔쩔매면 안 됩니다. 응시생보다 위에 있어야 돼. 불만이야? 그럼 우리 시험 보지 마. 이런 마인드로 운영을 하셔야지. 제발 저희 시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미련 딱 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자격시험은 이미 끝난 거예요. 나락으로 간 거야. MFG 자체를 보는 게 좋습니다. 칭찬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MFG 2급은 나락으로 간 시험이니까 안 보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시험의 구성 자체랑 평가하는 항목 자체는 좋아요. 단지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시험은 절대 응시생한테 쩔쩔매면 안 돼요. 응시생이 뭔가 민원을 제기하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우리 시험 보지 마세요. 이런 태도로 운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몇몇 소비자분 여러분들 응시생분들은 이러겠죠. 왜 걔네들 뭔데 배째라야? 원래 자격시험은 배째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냉정한 평가가 가능해요. 학생들의 민원을 일일이 받아주면서 평가를 하다 보면은 평가를 못해요. 그렇죠. 어쨌든 MFG는 시험 자체는 좋습니다. 우리 국내에 아직 인벤터 가지고 그런 수준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 자체는 없어요.
가장 실무에, 완전히 실무하고 똑같다는 건 아니고, 그나마 가장 실무에 가깝고, 인벤터 활용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은, 제가 봤을 때는, 예, 매니팩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는. 뭐 해외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해외 자격시험을 안 봐봐가지고. 어쨌든 국내에는 그 시험밖에 없다. 안타까운 건, 자격, 시험 운행 기간이 좀 더 배째라를 했으면 좋겠다. 응시생들한테. 자, 그래서 저는 YZ 평면을 쓸게요. 그래서 YZ 평면 선택하고 여기서 스케치 작성 눌러서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 단면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선 L, L, 한영이 안 먹네요. 바뀌었나? 한영 전환돼 있나? L, 예, 됐네요. 한글이 켜져 있었나 봐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갖다 대면 이렇게 녹색으로 잠깐 나옵니다. 나왔다가 금방 꺼져요. 마우스가 좀 위치가 틀어지면 바로 꺼지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인벤터 단점인 것 같아요. 이게 잡혔으면 계속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좀 표현이 애매합니다. 저런 부분은 좀 인벤터의 단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클릭을 할게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빼서 마찬가지 반대쪽이 녹색 딱 불 들어왔을 때 금방 꺼지죠. 예. 불 딱 들어왔을 때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요 선이 지금 여기랑 딱 닿고 여기랑 딱 닿게 끝나면 다음 선이 이어서 안 나와요. 명령이 중간에 한번 끊기죠. 명령이 종료된 건 아니에요. 아직 선 명령이 실행 중입니다. 한번 끊겨요. 선 그리는 게. 선의 연속성이 끊겨요. 끊기고 절반을 그릴 때 절반을 그릴 때 위에 절반을 그릴 거냐 아래 절반을 그릴 거냐는 상관없죠. 그래서 저는 위쪽으로 그릴게요. 위쪽으로. 저는 항상 위쪽을 그리는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밑으로 좀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수평하게. 그 다음에 요 위로 와서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수평하게. 이렇게 돼요. 자, 요렇게 지금 연속성이 있게 나왔다 그러는 건 여기 끝이 아마 일치가 안 됐을 거예요. 저 선인데 정확하게 못 찍었을 거예요. 원래 여기 딱 닿으면 이게 끊겨야 돼. 자, ESC. 자, 확인해 보면, 자, F9 눌러서 저 점들 보이는 거 꺼버리고 요 점 잡아서 딱 당기면 그쵸. 요렇게 나와버리죠. 컨트롤 Z.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요 끝이 지금 딱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치 조건이 안 들어갔어요. 저게 일치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선이 연속적으로 그려지는 게 끊겨야 돼요. 근데 아까 안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요게 제대로 이 지점에 마우스가 왔는지가 표현이 애매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인벤터에서는. 저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구속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인벤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표현을 애매하게 하는지 저는 인벤터가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뭐 이건 개인적인 불만인 거고 잘 하면 돼요.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내가 일치 조건 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일치 조건, 일치 구속 조건 해서 자, 여기 있는 요 선 선택하고 여기 있는 요 점 선택해서 강제적으로 주면 됩니다. 안 될 건 없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회전의 중심축이 될 거니까 중심축이 되는 부분은 선택해서 뭘로? 네,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는 걸 권장드린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치수는 이제 여기랑 똑같이 주는 거죠. 네. 자, 치수 D. 관축키 D니까. 자, 얘하고 중심선 선택해서 이렇게 빼면 지름으로 나오죠? 30. 이상하게 높아졌네. 중심선의 높이가 높아졌는데, 요거는, 요 바닥에서부터, 그쵸? 바닥에 있는 요 점 이용할 거예요. 요 점 이용하려면은 F7을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요거를 해도 되는데, 요걸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부에 있는 저 선이, 바닥선이 투영이 돼요. 요소가 하나 추가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F7을 눌러가지고, 원점을 정확하게 찍어주겠습니다. 여기는 굳이 바닥선은 굳이 투영될 필요 없으니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높이. D가 취소됐네요. D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요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도 지름으로 입력되는 거야? 자, 이때는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선형 지름을 꺼주시면 돼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1, 0.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꺼주시면 돼요. 얘가 갑자기 요 치수가 들어가면서 확 올라가 버렸어요. 요 높이에 잡아줬고, 요거 잡아주고 보니까 처음에 찍었던 얘도 일치가 안 됐네. 얘가 투영이 되긴 됐는데, 일치가 안 됐어요. 이것도 투영이 되긴 됐는데, 일치가 안 됐고. 그럼 여기도 일치 조건 수동으로 줘야 되네요. 일치 구속 조건. 요거 하고, 요거. 왜 자동으로 일치가 안 들어갔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른 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갖다 대고 클릭, 갖다 대고 클릭. 여기 안 들어갔니? F9 끄서, 네, 그쵸,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복불복이야. 인벤토는 좀 복불복 느낌이 저게 되게 심해요. 근데 이런 CAD 소프트웨어가 저 복불복 느낌이 있다는 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왜 이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지, 이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게 인벤토의 좀 심각한 단점입니다. 저 부분이 좀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요. 표현이라든가 인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마우스 컨트롤에 대해서 미세하게 저게 타기 때문에 저게 안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어찌됐든 그렇고, 그 다음에 35파이. 자, 치수기 D죠. D 치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선하고 여기 중심선 잡고 클릭하고 35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보면 제가 요쪽에만 치수를 줬는데 여기도 같이 따라오죠. 왜 그래요? 아까 제가 선으로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땅 이렇게 추론선 나올 때, 그렇죠? 지금 요 추론선이 생길 때 그때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 수평하게 그려서 그래요. 그러면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하고 자동적으로 수평 또는 일치 뭐 그런 것들, 수평이 주어지겠죠. 지금은 점 대 점이니까 수평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저희가 높이가 맞춰집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쪽의 지름과 이쪽의 지름이 설계상으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항상 여기랑 여기를 같은 베어링으로 본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맞춘 거예요. 여기를 일부러 맞춰가지고 구석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됐지, 이게 되면 안 돼요. 3D에서 작업할 때 하다가 우연히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요쪽 끝이 일치가 자동으로 안 되는 거, 자동으로 됐다 안 되는 게 이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작업을 할 때는 내가 의도한 대로 딱딱 돼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작업은 모두 내 의도대로 해야 돼. 이쪽과 이쪽이 동기화가 되는 게 내 의도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예요. 잘못된 작업 방식이. 그걸 잘 인지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쪽을 자동 동기화를 시킬 거냐 아닐 거냐를 내가 명확히 구분해서, 만약에 이걸 자동 동기화 시키지 않을 거다 그러면 저는 일부러 요 추론선이 안 나올, 여기 있는 이 추론선이 안 나올 때 클릭을 할 거예요. 이걸 내가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 보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경향이 강해요. 그러면 학습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벤토 학습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 자동으로 붙는 모든 구속 조건이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의도대로 해요. 내가 의도한 대로 붙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의도한 대로 안 돼서 어떤 학생은 선생님 갑자기 치수를 입력했는데 제어가 안 돼요. 왜? 내가 의도치 않게 다른 구속이 붙어버렸어. 그래서 제어가 안 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질문이. 의도를 할 줄 모른다는 거죠. 내 의도대로 할 줄을, 컨트롤을.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깊이잖아요. 11. 그렇죠? 그럼 이제 치수 D 해가지고 여기 있는 요 선에서부터 요 선까지. 그렇죠? 요게 11이다. 자, 앞서 작업해서 뭐라 그랬어요? 앞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 두 개 모델링 한 거 어떻게 했어요? 이 값과 요 값과 얘의 값 어떻게 같아야죠?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이 맥에벤스 명칭을 확인해서, 그죠?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D하고 땅, 아이고 잘못 썼다. D하고 땅, 요 선 땅 찍고 땅 놓고 얘를 이 맥에벤스로 동기화시킬 때 맥에벤스 명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스케치로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얘를 클릭해주면 돼요. D9다 나오죠. 자, 그래서 fx 11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이거는 예전에 이제 앞에서 제가 초반에 설명한, 제일 초반에 설명한 사용자 매개변수 사용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얘가 이제 D9라는 매개변수 명을 갖고 있어요. 그쵸? 근데 얘는 뭐예요? 또 다른 D10이라는 매개변수 명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D10 이퀄 D9가 되는 거예요. 굳이 매개변수가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얘도 D9고 얘도 그냥 순수하게 D9였으면 좋겠는데 얘는 D9가 아니라 D10 이퀄 D9다. 저게 이제 안 좋다. 이게 이제 단점이다. 매개변수 지금 갖고 있는 모든 3D CAD의 매개변수 체계의 단점. 왜 굳이 저게 용량이 하나 늘어나야 되나? 같은 값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냥 사용하는 거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요렇게 하는 방법이 요거 한 가지만 있진 않아요. 요거 이제 치수 기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해주고 그렇게 동기화하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컨트롤 Z 네, 컨트롤 Z 넘어갈게요. 뭐냐면 여기 보면 같음이라는 형상 구속 조건으로도 줄 수도 있다. 어떻게? 자, 같음이면 키보드 단축키로는 이퀄이죠. 이퀄 눌러주고 자, 얘 클릭하고 이 선 클릭하면 두 선의 길이가 같아져요. 그러면 얘도 똑같은 효과를 가져요. 얘가 만약에 5로 바뀌었다. 똑같이 5로 바뀌죠. 11로 바뀌었다. 똑같이 11로 바뀌죠. 그렇죠? 저걸 해주는 방식이 이제 만약에 내가 요 회전 방식으로 해서 요 스케치를 그린다고 하면 이쪽 스케치를 그린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좋아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얘가 용량이 작다? 그건 아니에요.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얘가 앞에 작업보다 용량이 심하게 작다. 그거보다는 얘가 저는 이제 기구적인 설계 수정에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훨씬 더 편하다. 왜냐하면 이 구멍에 대한 모든 치수를 이거 하나로 관리할 수 있어. 지금 이 스케치 하나로 관리할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안쪽 구멍 따로 뚫고 바깥 구멍 따로 뚫으면 두 개의 작업에서 관리를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만 들어오면 이 안쪽에 있는 구멍 모든 치수를 한 방에 다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게 관리의 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관리가 편한 도면들은 어떤 도면이냐면 요 피처 트리의 피처가 돌출, 회전 이런 거의 개수가 적은 애들이 관리하기 편해요. 피처 명령, 사용된 명령 자체가 적은 애들. 그래야지 그 적은 거에서 한 방에 관리를 해줄 수 있거든.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작업 공정의 순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순서하고는 상관없지만 관리하기 편하다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모든 이 원 구멍에 대한 거를 지금 요 한 스케치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회전 걸어준다. 회전 걸어주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물론 이제 마무리를 누른다는 거 오른쪽 클릭해서 스케치 마침을 눌러줄 수 있지만 바로 회전. 3D 모형에 있는 요 회전. 단축키로는 R이죠. 그냥 이 상태에서 R을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는데 얘가 파여야죠. 파이려면 둘에서 절단.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파이는 형태가 보이죠. 그래 놓고 확인 눌러주는 거죠. 그럼 작업 끝났어요. 앞에 했던 건 작업하고 똑같이 끝났죠. 자, 이거 축소시키고 마이너스 눌러서. 자, 이 상태로 얘도 이제 한번 저장을 할게요. 그럼 앞에 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봅시다. 아마 이제 이쪽 그림은 안 바뀔 거예요. 똑같으니까 다 생긴 게. 자, 여기 검색기를 잘 봐야 돼요. 자, 얘는 이렇게 됐다. 그렇죠? 요거 축소시킬게요. 이렇게. 4개의 피처가 쌓였다. 솔리드 모델링 예제 얘는 3개의 피처가 쌓였다. 그렇죠? 자, 얘는 2개의 피처가 쌓였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요 쌓여있는 피처 개수가 적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방에 관리하고 여기서 한 방에 관리하고 두 방에 관리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복잡한 것들은 이게 많이 쌓이는 것들은 뭐예요? 얘야? 얘야? 아니면 얘에서 수정해야 돼? 얘에서 수정해야 돼? 나중에 이게 헷갈리게 되거든. 같은 구멍이어도 구멍 얘로 구멍 관리하고 얘로 구멍 관리하고 얘로 구멍 관리하고 구멍 3개로 관리하는 거야. 내가 작업하기 힘들어니까.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관리적인 측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관리적인 측면을 상당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근데 어쨌든 이 3개에 따른 이제 용량의 차이도 좀 봐야겠죠. 다 저장은 다 완료를 했으니까 검색기에서 이 3개의 파일의 특성 파일들을 내가 켜놓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특성들을 다 띄웠어요. 이제 처음에 했던 게 요거고, 그쵸? 가장 이제 모델링 과정이 복잡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6, 그 다음에 1-7, 세배점 마지막인데, 보시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중간에 이제 돌출 피처가 하나 빠지죠. 그래서 돌출 피처가 하나 빠져서 이제 3단계로 들어가는데, 용량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링 하는 방식 자체는 똑같고, 하나의 스케치만 통합을 했는데, 그 통합된 스케치에서 나오는 이제 구속 조건이나 치수, 맥에벤스의 개수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1-6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1-6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고 그 장점은 이제 피처 개수가 줄었으니까 관리하기 좀 더 수월해졌다. 내가 봐야 되는 피처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내가 관리하는 애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애가 2명일 때와 애가 4명일 때는 다루는 게 달라지겠죠. 훨씬 더 애가 적을수록 그렇죠? 편하겠다. 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이제 1-7은 확실하게 이제 뭐 이제 얼마나 차이 난다 그래? 라고 말씀하시지 모르겠지만 용량이 작습니다. 지금 이 형상은 되게 단순한 형상이에요. 단순한 형상이어서 그런데 이게 형상이 복잡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 군데가 저런 포인트가 발생을 한다. 만약에 저렇게 다단으로 동심원 구멍이 여러 군데 뚫린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적으로도 좀 가장 마지막에 했던 1-7이 용량적으로도 적고 그렇죠? 용량이 작고 그 다음에 관리 포인트도 피처가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관리 포인트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가장 마지막에 했던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아마 요런 걸 위주로 해서 이제 안쪽에 구멍을 뚫을 때 지금처럼 동심원으로 다단으로 뚫린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회전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학원에서 가르칠 때도 더 저거를 구멍을 1번 뚫고 2번 뚫고 3번 뚫고 그런 식으로 안 가르쳐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 회전으로 해. 근데 이제 MFG 시험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물론 이제 회전을 이용하시는 학생들도 간간히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1번 뚫고 2번 뚫고 3번 뚫고 4번 뚫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파일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학생들이 다른 이유로 내가 1번 뚫고 2번 뚫고 3번 뚫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생각대로 내가 이 작업이 실제 저 구멍이 뚫리는 공정이 이렇게 진행되니 난 그 공정에 맞춰서 작업을 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건 인정하겠어요. 왜냐면 그분은 공정을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나는 공정도로의 포커스를 둬서 작업을 한 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이제 공정도의 포커스를 두는 거는 실제로 실무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을 때 이제 가장 마지막 방식이 회전으로 처리한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첫 번째 방식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양산업체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양산회사에서 왜 그런, 양산이라는 게 양산을 만드는 회사, 양산업체죠. 예. 그런 게 발생을 하는데, 왜 그러냐. 이제, 양산은 라인을 태우잖아요. 공장 라인을 태운단 말이에요. 이 제품 하나 만들 때, 라인을 태우는데 이 제품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제품 그러니까 하나 만들고 다음 제품 빨리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계속 연속적으로. 그러려면 이거 하나를 다 만들고 그러니까 요 형태 만들고 그다음에 구멍 뚫고 큰 구멍 뚫고 요거를 하나의 공정에서 다 처리를 해버리면 다음 부품이 나오려면 요 하나를 다 작업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속도가 안 나요. 되게 양산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요 처음에 있던 요 모형만 만드는 공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멍을 뚫어주는 공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멍 뚫어주는 공정 따로 있고
이 구멍 뚫어주는 공정이 따로 있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 두 개는 한 공정에서 뒤집어가면서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이것도 이제 바꿔주는 게 좋죠. 공정을 하나 나눠주는 게 낫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산, 빠르게 생산하는 여러 개를 생산하는 연속적으로 그런 시스템에서는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정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정이 나눠져 있는 회사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정도라는 게 필요해요. 그 해당 공정에서 넌 여기까지 작업해, 넌 여기까지 작업해, 넌 여기까지 작업해, 넌 여기까지 작업해를 알려주는 공정도가 필요한데, 만약에 공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에 대한 도면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도면이 하나 있어야 된다. 아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도면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도면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게 되기 때문에. 근데 모델링을 이렇게 해버리면 중간 단계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도면에서. 그럼 얘는 할 수 있나요? 방금 전에 보시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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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걸 이제 도면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까지 이제 요번에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칠 겁니다. 물론 도면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할 거지만 간단하게만. 일단은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공정도를 작성할 수 있는 조건은 됐어요. 얘는 조건 자체가 안 돼요. 성립이. 공정도 만들 수 있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모형 상태라는 게 있어요. 표현해 보면 이렇게 닫혀 있으면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확장하시면 되는데, 표현해 보면 모형 상태, 스테이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 상태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1차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1차는 지금 요 완벽하게 돼 있는 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얘는 내가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클릭하고 한 번 더 천천히 클릭하면 1차는 안 바뀌나? 오른쪽 클릭. 네, 얘는 안 바뀌네요. 1차는. 요거는 안 바뀌겠네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내가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요 상태를. 오른쪽 클릭하고, 자, 새 모형 상태. 자, 여기서 중복은 1차를 복사하겠다는 뜻이고, 새 모형 상태를 추가하겠다는 뜻이고. 자, 저는 새 모형 상태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형 상태 1이라는 게 추가되고, 이제 범위 편집 전환 클릭하여 편집 내용이 현재 멤버에 적용되는 상태.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전환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형 상태 이렇게 1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뭐라고 쓸 거냐면 공정 1, 첫 번째 공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엔터를 칠게요. 자, 공정 1에 제일 첫 번째 공정에서는 요 T자만 만들 겁니다. T자.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돌출 2부터 돌출 4까지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클릭, 억제를 할 겁니다. 억제는 이제 그 기능들을 이제 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T자만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럼 다 날아간 거 아니었는데 1차를 내가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을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다 살아나죠. 따당. 이 뒤에 표시가 나오죠. 땅. 예. 여기 뭐냐? 예. 1차인 상태에서는 어떻고, 2차인 상태는 어떻다. 공정일 상태는 어떻다. 예. 그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 공정별로 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모형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새 모형 상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공정이. 공정이 만들어 놓고, 공정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체크되어 있으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공정 2에서는 T자에서 억제. 요 구멍, 첫 번째 구멍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 2에서는 이 구멍만 뚫어. 그 다음에 공정 3 만들어야겠죠. 클릭, 새 모양 상태 눌러서 공정 3. 자, 저는 이제 번거로우니까 공정 3까지만 할게요. 요 두 개는 한꺼번에 뚫어주는 걸로, 하나의 공정으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두 개 지금 억제되어 있는데, 오른쪽 클릭, 피처 억제 해제. 다 뚫린다. 그쵸? 물론 요 공정 3은 안 만들어줘도 돼요. 이 상태면은. 요 1차를 쓰면 되니까. 1차를 써서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공정을 이제 미리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모형 상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말고도 모형 상태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제어해 줄 수 있어요. 하나의 파일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다 제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얘를 도면화 할게요. 솔리드 모델링 예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일단 도면 뷰 작성. Alt 플러스 C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를 선택을 하고 Alt C 눌러주면 이렇게 도면 작성 할 수 있게 나오죠. 도면 작성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건 나중에 도면 쪽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스탠다드 DWG로 만들 수 있고 IDW로 만들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인벤터는 IDW로 만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작성. 자, 그러면 기본 도면 양식이 나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들어오는데 자, 뭐 여기서 뭐 이것저것 안 할 거고 여기서 스타일을 수문선이 보이는 상태로 할게요. 수문선. 우리 안쪽에 구멍 형태를 좀 봐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모형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공정 3인 상태고 저는 이걸 공정 1부터 표현할 거예요. 공정 1 확인. 그럼 어떻게 돼요? 구멍이 없는 애가 나오죠. 자, 요거를 제가 복사를 할 겁니다. 컨트롤 C 선택하고 컨트롤 V 이렇게 복사해서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요 테두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실 때 마우스 갖다 대면 테두리가 살짝 나오죠. 흐리게. 요 테두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누르고 선택되면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로 이렇게 하나씩 놔주면 된다. 자, 그럼 여기는 공정 1이에요. 공정도라는 게 공정 1에선 이렇게 공정 2에선 자, 이거 더블 클릭해서 공정 2 확인. 그럼 구멍이 뚫렸죠. 자, 여기 더블 클릭해서 얘는 공정 3으로 표시해야지. 공정 3 확인.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실제는 원래 이 도면 따로고요. 왜냐면 그 공정 1에서만 볼 거니까 공정 2에서는 이 도면 따로고요. 공정 3에서는 이 도면이 가요. 근데 이 세 개의 도면 원래는 이게 세 개의 도면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개의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을 만약에 요 순서대로 안 했다. 작업 순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도면은 별도로 만들어줘야 돼. 따로. 저걸 위한 모델링을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 내가 이 공정 순서에 맞춰서 모델링을 하지 않았으니까 저런 식으로 억제해가지고 공정 순서에 맞춰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공정에 맞는 모델링을 내가 따로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회사가 항상 저 공정도를 필요로 하고 공정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모델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공정 관리가 돼야 되고 공정도를 만들어야 되는 회사야. 근데 내가 윗사람의 생각과 관계없이 아니 이렇게 모델링하면 겁나 비효율적이잖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딱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은 용량도 적고 관리도 2개의 피처만 관리하면 되니까 편하고 좋지 하고 막 해서 상사한테 딱 줬어요. 그럼 상사가 뭐라 그럴까요? 욕 바가지로 하죠. 야, 너 공정도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제 밑에 직원이 뭐라 그래요? 상사한테. 학원 강사님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아니 모델링 형상이 똑같이 나왔고 모델링 방법에는 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사가 한마디 했죠. 그래? 너 그럼 공정도 별로 다 모델링해. 그럼 업무 효율이 느는 게 아니잖아. 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방식을 선호를 해요. 근데 제가 일했던 베이스는 공정도가 필요 없었어. 공정도는 없어요. 제가 이런 베이스는 공정관리가 왜 우린 제가 일했던 데는 자동화 업체이기 때문에 부품을 양산하지 않아요. 다음번 똑같은 비슷한 프로젝트 할 때 부품이 달라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 썼던 이 모델링 데이터를 다시 쓰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언젠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될지 몰라요. 매번 그 부품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산을 하지 않고 그렇죠? 어쩌다 한두 개 만드는데 양산을 왜 해요? 기본적으로 양산이 들어가려면 최소한 1000단위 이상 한 번 만들 때 1000단위 이상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000단위 들어간다고 양산하면 그것도 미친 거고 10,000단위 뭐 10만 단위 뭐 그렇게 다 들어가겠지.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양산하는 회사가 아니니까는 솔직히 말하면은 부품 파일의 용량이 작게 나가고 관리하기 편한 게 좋아. 그런데 그런 양산 회사에 가서 그런 논리를 들먹이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그건 욕먹을 짓이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건 모델링을 똑같은 형상을 만드는데 모델링 방식이 다양한 건 맞아.
하지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답이 없다. 이 방식으로 이 방식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지금 하는 업무에서는 어떤 방식이 맞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양한 방식들을 다 골라서 쓸 수 있어야 돼. 한 가지 방식만 알면 안 돼. 다른 방식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다양한 방식을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냥 각각의 작업에서 좀 효율적으로 모델링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의 핵심은 그겁니다. 공정도? 요번에 주제를 뭘로 달아야 되나? 어쨌든 돌출과 회전을 이용해서 이제 저 구멍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작업하는 작업 상황에 따라서 공정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게 적절한 모델링 방식을 취하실 수 있어야 한다가 결론이 되겠죠. 뭐 이래저래 말이 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상황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공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다 했나?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할 건 다 했고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기능적인 설명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 모델링 잠깐 스탑하고 완료가 안 됐죠. 왜냐면 여기 지금 못따기도 안 됐고 여기 구멍도 안 뚫렸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못깎기도 안 됐고 필렛도 안 들어가고 완료가 안 됐는데 잠깐 스탑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여기 못따기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못깎기를 주려면 못따기와 못깎기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못따기와 못깎기는 좀 특징적인 게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스케치단에서 스케치하는 데서 못깎기를 해줄 수 있고 못따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이제 스케치로 못따기 못깎기를 했을 때와 피처 단계에서 못깎기 못따기를 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도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이렇게 구멍 요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 저 구멍을 뚫을 때 저걸 이제 뭐 방금 전에 봤던 요 회전 방식으로 뚫어준다든가 그 앞에 했던 작은 구멍 뚫고 큰 구멍 뚫고 하는 방식으로 뚫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저 구멍을 뚫어주는. 그러면 이제 언제 구멍을 뚫을 때 돌출로 뚫어주고 회전으로 뚫어주고 돌출로 뚫을 거냐 회전으로 뚫을 거냐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포커스에서 보면은 돌출로 뚫어주고 어떤 포커스에서 보면은 회전으로 뚫어주고 일반적으로 돌출로 뚫어주는 건 공정 그렇죠? 공정 관계에 있을 때 돌출로 뚫어주고 그 다음에 회전으로 뚫어주는 건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 동심원들을 하나의 스케치로 묶고 하나의 피처로 묶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또 그럼 언제 쓰는 거냐. 그렇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